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겠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연휴 기간 동안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봤던 그런 부분들을 좀 무참히 좀 무너뜨리는 그런 양시장 모두 약세, 그리고 아시아권 증시도 오늘 모두 약세였죠. 특히 이제 오늘 시작을 하자마자 그 삼성전자, 특히나 이제 상속세 때문에 이제 매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던 삼성전자, 뭐 삼성물산, 삼성 SDS, 뭐 삼성생명 필두로 삼성그룹주가 이제 상당히 좀 급락을 하면서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도 역시나 그 시장의 어떤 최근 저점을 또 하회시키는 그런 어떤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어떤 약세 패턴의 어떤 기조가 지수단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실한 저점을 좀 확인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이제 제시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포트를 만들고 지금 전략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 수정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종목에 관련된 전략적인 부분은 이제 그대로 이제 변동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지수의 어떤 지금 하락 변동성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회로서 역이용하는 어떤 전략을 저는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참 이게 하루 오르고 뭐 또 하루 내리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시세 노예가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가 막 계속 시장의 숫자의 어떤 흐름에 계속 매몰되고 기준을 좀 잡기 힘든, 이게 추세가 없으니까 위로 이제 추세가 막 형성되지 못하고 계속 눌리고 또 저항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굉장히 좀 투자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은 사실 시장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시장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고 정말 어려운 구간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마감 영상을 참 이게 어떤 포트는 전혀 변경이 없는데 이게 말로써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되잖아요. 드리는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할까, 어떤 얘기를 할까 하는 게 굉장히 좀 고심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영상을 좀 굉장히 늦게 만들기 시작했고, 그만큼 어떻게 얘기를 좀 풀어나가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골똘히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시장 마감 해보면서 제가 가진 어떤 시장에 대한 분석과 생각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1.35% 약세 마감했고요. 2916포인트, 상승 종목 수 310종목, 하락 종목 수 572종목 해서 한 2배 가까이 좀 하락 종목 수가 많았죠. 코스닥 증시 1.36%, 940포인트 마감했고요. 엄청나게 이제 급락한 건 아닌데 좀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줄줄 좀 흘러내렸죠. 오늘 상승 종목 수가 350종목, 하락 종목 수가 1000여 종목으로 한 3배 가까이 정도 많았던,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들이 그냥 삼성전자 한 종목을 8천억 팔았다 보면 돼요. 8200억 순매도, 기관이 19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600억 순매도, 기관은 140억 정도 순매도, 외국인은 선물해서 640계약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막판에 조금 확 샀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 줄줄 흘러내렸고, 아시아권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0.67% 정도씩 약세 마감하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런 기조가 좀 쉽사리 좀 꺾이지 않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뭐랄까 반등의 분위기를 연속적으로 좀 만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아요. 니케이 증시 0.9% 밀렸고요. 홍콩 증시 1.6% 약세, 대만 증시도 1% 약세, 그리고 상해 증시 1.2% 약세.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비슷하게 좀 밀렸습니다. 1%대 약세를 한국 증시 포함해서 만들어냈고,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요, 고객 예수금은 70조 왔다 갔다 뭐 크게 변동은 없고, 신용융자 잔고가 최근에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한 2조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이걸로는 안 되구나. 그러니까 신용융제 잔고 자체가 이게 20조 이하로 좀 빠져야지 저점에 대한 좀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확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낮아지는 게,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좀 단기 바닥을 완벽하게 확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전히 줄줄 좀 반대 매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중장기 평선 저항을 계속 받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이렇게 좀 흘러갔고요. 오늘 전체 수급을 좀 보면 업종별로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에서 8,200원 순매도했는데 전기전자, 삼성전자에서 거의 이제 팔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기관도 삼성전자를 거의 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삼성전자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움직였고 수급도 그랬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또 LG화학이 오늘 좀 좋았죠. LG화학이 리콜가 이제 그 GM하고 이제 리콜 합의를 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IPO에 대한 기대감이 불면서 오늘 이제 약세 흐름 쪽에서도 이제 LG화학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이 1,600억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수급적으로 좋진 않았고, 시장 전체 지수를 보면요, 제가 이제 캡처를 했는데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가 여기서부터 이제 3,300 고점을 찍고 나서 여기서 이제 고점, 두 번째 고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단은 고점을 확인해 버린 케이스가 됐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필두로 해가지고 갑자기 급락이 났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와서 더욱 더 확신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메이저 측은 이미 구축을 한 거죠. 하방에 대한 구축을 한 거죠. 그게 삼성전자였든 지수에 대한 포지션이었든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구축을 했기 때문에 급락을 이제 만들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하는 듯 했지만 이평선, 주요 이평선에서 지수단입니다. 지수단에서 저항을 받았고, 여기서 또다시 저항을 받았고, 저점도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낮아졌죠.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전형적인 이제 약세장의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제 지난 이제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양봉이 이렇게 뜨면서 사실상 빨리 5일선을 회복하게 된다면 반등이 좀 조정이 조금 단기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오늘 확실하게 보여졌죠? 5일선 회복 못하고 그냥 뚝 밑으로 무너지고, 또 이전 저점, 요 장대 음봉이 요 저점을 깨버렸잖아요, 장중에. 그러면 이게 하락 추세, 하락 흐름을 좀 이어가구나. 아직은 확실하게 뭔가 좀 그 바닥을 확인했다는 그런 걸로 볼 수는 없겠구나. 이 지수단의 어떤 흐름은 그렇고요. 종목별로는 지금 뭐 움직이거나 올라오는 종목들 발생하고 있지만, 적어도 지수의 흐름에서는 이 24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중장기 이평선에 이렇게 매물들이 상당히 많고, 이게 올라올 때마다 저항을 받기 때문에 앞서의 어떤 조정의 어떤 패턴을 벗겨내는 흐름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흐름도 굉장히 좀 약해져 있고, 대외적인 여건도 금리 인상 가능성, 국내도 이제 11월 달에는 금리 인상하겠죠? 이번 달에 안 했으니까. 그런 기조들, 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대외적인 여건하고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증시도 고점과 저점을 낮추어가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기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흐름을 보면서 이거 급반등은 좀 어렵겠구나. 그러면 역시나 이제 기존에 좀 모아가는 전략을 펴는, 저점대 종목들을 모아나가는 전략을 펴는 거를 계속 이어나가면 되겠구나. 올해 막 급반등해서 막 종목들 튀어오르고 하는 강세 패턴으로 바뀌는 그런 거는 좀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이제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전형적인 어떤 약세 패턴을 중장기 이평선까지 깨트리면서 붕괴시키면서
매물의 어떤 저항을 받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죠. 그래서 5일선을 빨리 회복하고 21선까지 올리는 흐름이 전개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된 것 같다. 이 상황이 좀 비슷했던 게 결국 이제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 이후 3년에 가까운 2년이군요. 2년 넘는 2년 가까운 2년 넘는 2년 내외의 상승 흐름을 이렇게 타다가 고점을 낮추면서 급락 패턴이 그때 이제 뭐 신용 등급 강등 이런 패턴이 나오면서 중장기평선이죠. 이게 이제 240일 지금하고 똑같죠? 지금도 241선을 이탈했죠. 241선을 이렇게 강하게 완전히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장기 이동평균선 240일, 여기는 480일이잖아요. 여기에서의 매물이 이제 굉장히 막대하기 때문에 앞서 과거 조정에서 회복되는 흐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못하죠. 그래서 빠지니까 또 여기 480일 이동평균선 저항받고 올라오니까 여기서는 121선 저항을 받아버리고, 그렇죠? 여기서도 241선을 돌파하긴 했지만 요걸 강하게 지지받고 다시 튀어오르지 못하고 다시 내리꺾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매물이 거대하다는 거고,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 지금 현재 매물대, 코스피 매물대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쉽게 이거 돌파하는 흐름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고, 제가 이제 박스권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앞서 이제 이런 부분하고 비슷하기 때문이요. 2011년도에 어떤 이때 흐름하고,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붕괴 이후 지수 흐름하고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이때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기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제 탄생을 했었어요. 당시에 뭐 게임주 중에서도 이제 탄생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이 박스권 장세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오늘도 이제 증시 안에서 굉장히 급등한 것들도 막 속출했었습니다, 사실. 뭐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뭐 올릭스 같은 거라든지 뭐 안트로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NK맥스 이런 것도 이제 플러스였잖아요. 지수보다 훨씬 강한 10% 막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 이 개별 종목 장세의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급락 이후 지수는 한 5, 6년 정도 박스피였거든요. 아예 이제 HS를 2011년도 깔아보죠. 보시면 2011년도 해서 엄청난 오랜 기간이 박스피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뭐 한 5, 6년 이제 박스권 간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시에 이런 진짜 오랜 기간이 박스권이었네. 여기서 이렇게 급락 형태 나오고 중장기평선을 붕괴시키고 나서 이 한 6년 이렇게 박스피였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슈퍼개미와 자산가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지수는 갇혔지만 종목별로는 또 어떤 섹터별로는 막 어마어마했어요. 수십 배씩 급등하는 종목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면세, 중국 관련주, 게임주, 바이오주, 화장품주, 리모델링 관련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성격, 그리고 이때 어떤 트렌드가 형성됐던 그런 어떤 섹터군들, 지금 제가 이제 건설업종이 업사이클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 드린 것처럼, 또 이제 게임은 이제 개별 신작의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 기업들은 뭐 성공하면 대박 터뜨리면서 막 엄청나게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게 당시에 막 뭐 순식간에 뭐 몇 개월 상간에 10배 튀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박스권 기간 동안 개별 장세였고 엄청난 기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지수 흐름 자체의 중요도는 좀 낮아지는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이 지수 하락기 어떤 초창기 때는 지수 하락 때문에 전 종목이 같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안정기로 돌아서는 흐름 속에서는 그 이후 어떤 테마별로, 섹터별로, 종목별로는 지수랑 완전히 다른 어떤 흐름들을 보일 거라는 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대비하는 전략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지수에 막 매몰돼가지고 노예처럼, 그리고 이제 매크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막 그거 분석하는데 너무 시간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 뭐 언제 할 거라는 거 뭐 예상할 수 있고, 테이퍼링 한다는 거 뭐 선언하고 있고, 또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하에서 금리 인상 기조로 가게 될 거고, 그건 누구나 알고 있고, 경제의 어떤 메커니즘상 그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 이제 실적 장세, 역실적,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뭐 이런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 메커니즘 자체는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리고 지금도 뭐 그 메커니즘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경제를 분석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사람들은 아니고, 당연히 실전에서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지수가 어느 정도는 조금 고공권을 찍고 이제 좀 횡보기로 들어간다든지 약세 어떤 기조로 들어갈 때 어떤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되고, 또 어떤 포트를 형성하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볼 때 지금부터 진짜 절망을 해야 되는 건가, 그냥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도 기회를 모색하고 기회에 어떤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런 거에 좀 집중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종목별로 움직임들을 보면 굉장히 좀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이는 것들도 있었고, 리오픈 관련주들은 오늘 상당히 좋았고, 콘텐츠주들은 조금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급등했으니까, 뭐 크래프톤 같이 이제 개별 신장 모멘텀 있는 기업은 오늘 지수 약세도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신장 모멘텀으로 2%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부터 지수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수 핑계 될 필요 없이 종목에 대한 선택이 계좌를 가를 수밖에 없고 성과를 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선수들의 장입니다는 얘기를 드린 게, 결국 이제 누가 더 열심히 공부했고 학습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하는가가 계좌를 판가름하는 거라는 거죠. 작년에는 그냥 초보랑 고수랑 뭐 중수랑 경험이 있는 자랑 없는 자랑 뭐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극명하게 차이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진짜 고수들은 당연히 이제 수십 배 어떤 자산 뻥튀기를 했겠지만, 이게 이제 다 이제 수익을 낸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뭐 주식이 저점 대비 2배 튀었으니까 지수가 또 2배가 튀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이제 자신의 능력에 의거한 결과를 보게 되는 장세다. 그런 부분에서 종목에 대한 선택과 섹터에 대한 선택, 테마에 대한 선택이 이제 판가름 나는 시절이다. 오늘 같은 날 이제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좋았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3.6% 상승했죠. 오늘 양시장 모두 1.35%, 1.36%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아웃퍼폼 했다는 것 자체, 제노코 1.3% 상승, 한국항공우주 1% 상승, 세트레가이 2.5% 상승.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장세 속에서 어떤 쪽에 자금이 좀 쏠리고 또 명분을 가질 수 있는가. 지금 한 열흘 앞으로 남았네요. 누리호 발사.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도 이제 오늘 시장 대비는 좀 강했던 흐름. 결국 이제 현대차, 기아차 너무나 이제 최근에 이제 저밸류 구간대에 들어오면서, 또한 이제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초 이제 상승 흐름을 타는 그런 초기 지점까지 내려왔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어떤 생산 물량 차질로 인한 우려감이 이제 큰데, 그건 해소되는 문제라는 점, 이런 걸 따질 때 정말 대형주 섹터 내에서 정말 저점을 노려볼 만한 그런 이제 그룹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리오픈 관련주들은 그래도 괜찮죠. 하이트 진로 0.8% 강세, 크리스 FNC 골프웨어 쪽이죠. 그래서 이 각 리오픈의 각 분야의 이제 1등주들을 투자하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적합해요. 강원랜드 0.35% 강세,
그리고 이제 하나투어, 이제 여행주 1등이죠. 1.29% 약세. 출렁출렁 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2.98% 강세로 신장 모멘텀 부분이 또 이제 작용하는 부분인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아쉬웠던 그룹, 역시나 이제 셀트론 그룹인데요. 예. 지금 이제 저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연휴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4% 밀렸네요. 지금은 변동성이 큰 지점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제 반대 매매성 물량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가 굉장히 좀 변동하고 커질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예, 또 상승 나올 때도 크게 나올 거고, 엊그제처럼 5% 이렇게 급등 나오기도 할 거고, 이렇게 4% 급락 나오기도 하는 저점 구간, 그리고 이제 고점 구간에서 변동성 크지만, 저점 구간대에서도 변동성이 크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유럽 진출, EMA 허가 신청, 요 부분은 뭐 주가에 대한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는 큰 모멘텀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이슈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주가의 어떤 영향도 측면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셀트론 그룹주는 지금 저점대를 형성하는 구간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루 이틀 상관으로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87,000원 역시나 이제 2% 빠진 흐름이고, 그리고 또 요거는 좀 밑꼬리를 그리면서 올라왔네요.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좀 들어왔고, 셀트론 제약 오늘 기관 외국인 쌍꼬리 그나마 이제 2% 안짝으로 하락을 마감했고, 셀트론만 좀 많이 빠졌네요. 기관 외국인 양쪽에서 같이 쌍꼬리 순매도를 하는 그런 기조의 흐름이었습니다. 올릭스 오늘 기술 이전 소식 나왔는데요. 괜찮았어요. 오늘 중국의 이제 한소 제약이라는 곳에 최대 5,300억 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했다. 일대 중화권에 한정해서 이제 거래를 판 거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은 올릭스가 갖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굉장히 좋은 계약을 맺었다 생각이 되고요. 항서제약, 중국에서 가장 큰 제약사 항서제약의 관계사입니다. 항암제 기업으로. 그래서 괜찮은 계약과 괜찮은 기업에 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역시나 이제 지금 주가가 하락 추세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음봉으로 밀렸죠. 그래서 시장의 시세 원리가 일단은 가장 중요해요. 이게 신고가 영역에서 나왔다면 상한가 쳤겠죠. 근데 여기 보면 매물이 꽉꽉 들어차 있고 지금 하락 추세로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죠. 엄청난 뭐 완전관의 소식 뭐 이런 것 같은 엄청난 임팩트를 지니는 초강력 호재의 어떤 모멘텀이 아니라면 사실상 이거는 매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죠. 하지만 이 기업의 기술력의 가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분명히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트로젠 같은 것들은 이제 계속 임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뭐 죽거나 끝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제 주요 바이오 기업들 여전히 굉장히 저가 어떤 구간대 형성돼 있고, 지금 지수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기회의 영역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3.5% 밀렸는데요. 고점 저점 계속 낮추면서 기어이 여기 중장기평선 481선, 여기 이제 66,000원 올라오겠죠? 67,000원, 68,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땅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살짝 붕괴해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기어이 여기까지 밀어버리네요. 중장기 평선까지 밀고 나서는 반발 매수, 저점 매수였던 수급도 굉장히 강할 거라 봅니다. 공매도도 여기서 많이 청산시킬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2.6% 빠지면서 와 무섭습니다. 이거 진짜 엄청나게 밀리네요. 네이버, 카카오 오늘 4%, 3.4% 밀리면서 중장기평선 한 번 더 붙이는 흐름 전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급반등 없다, V자 반등 없다, 이걸 확실하게 못을 박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올해 내내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카카오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그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이제 본격 출회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이제 뭐랄까
조금 급반등하기 쉽지 않은, 올라오면 이제 매도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LG화학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대형주고요. 4%. 삼성바이오도 오늘 0.4% 상승했으니까 시장 대비 좋았던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론이 약했던 게 좀 아쉽네요. 이게 정배열이잖아요. 정배열이란 측면이 조금 더 시세의 어떤 탄력도를 좀 좋게 만들어준 것 같고, 원자재 가격 최근에 이제 유가 오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SK이노베이션 같은 이제 정유주는 좋게 만들었고, LG전자 거의 저점대라고 보여져요. 한번 밀 수도 있지만 저점대 형성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시장보다 오늘 강했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6.3% 상승하면서 조금 단기 저점을 만드는 모습인 것 같은데, S-오일 6% 상승하면서 최근에 원자재 관련된 모멘텀 이제 그대로 받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오늘 HLB 많이 밀렸네요. 6.9% 밀리면서 바이오 섹터 오늘 밀린 것도 많지만 모른 것도 많고요. 약간 좀 양분된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브시스터즈가 16% 급락을 했고, 휴젤, 시젠 나란히 이제 4% 정도 약세, 위메이드 7%, 스튜디오 드래곤도 4.7%, 상당히 좀 많이 빠졌네요. 헬스케어가 2.2%, 셀트론 제약이 1.9% 밀렸고요. 오늘 그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을 보면요, 뭐 LG화학이 압도적이죠. 2천억 정도 순매수, 외국인이 집중 순매수를 했네요. 하나솔루션 500억 정도, SK이노베이션, 이게 시클리컬한 것들이 쫙 이제 포진이 돼 있고, 최근에 이제 LG전자, 현대차 쪽으로 이제 저점 매수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것 좀 확인할 수 있죠. 그래프토는 여전히 이제 순매수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경기민감 섹터, 원자재 관련주들이 이렇게 또 상승 지속하고 있고, 펄어비스 같은 거 우상향의 기조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코스닥은 좀 특징점은 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 수급은 크게 도드라진 어떤 특징점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개별로 종목들을 좀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수는 좀 상당 기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종목 관점의 접근 방식을 지금은 좀 써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냉정하고 냉혈한 이제 주식시장의 머니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폭락의 구간에서 포기할 정도의 어떤 타격을 손실을 이제 피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레버리지 같은 거 이제 많이 쓰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이는 게 필요했고, 폭락 뒤의 구간에서 기회를 맞이할 환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자산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큰 부를 만드는, 큰 부의 달성은 이런 사이클을 반복함에 있고, 이런 결국 이제 폭락이 나와야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사실. 당연하잖아요. 떨어진 상태에서 잡아야지, 이걸 뭐 높은 상태에서 이제 잡으면 큰 기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폭락의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회를 맞이하는 환경을 잘 마련했던 투자자는 이런 이제 폭락 뒤 다시 또 폭등이 오고 회복되는 이런 것들, 이런 사이클을 반복을 하면 큰 부가 달성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증시 구간은 기회의 열차 티켓을 잡는 저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시장이 큰 하락 변동성을 보일 때 지나고 보면 시장이 안정된 후 급등하는 종목이 반드시 나타났어요. 이는 폭락 뒤 폭등이라는 것이 매집, 손바뀜, 또 이제 부의 재편을 제공을 해주는 걸로 큰 부를 만들 수 있게 해주었음을 저는 이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몰랐을 때는 이제 쫄았죠. 뭐 이게 뭐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이션 우려다. 결국 본질은 이제 그게 아니죠. 지금은 더 기회의 종목으로 재편하고 압축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로 역발상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딱 1년 지나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락은요, 상승의 또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시작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쫄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걸 굉장히 기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같은 하락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종목을 조금 더 저렴하게 더 물량을 늘려갈까, 여기에 조금 더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포트를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메이저 순매수 업종, 요쪽에 대해서 이제 분산을 이제 하면서 조금 이제 지수 하락에 대한 방어적인 어떤 부분이 좀 있죠. 리오품 같은 거, 친환경 같은 거 최근에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경기 민감 업종, 화학, 정유, 이제 건설 쪽, 금융 쪽은 이제 은행 쪽을 좀 타겟팅하고요. 헬스케어 업종은 저점, 바닥권 형성하는 것들을 타겟팅하는 거죠. 이미 막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막 고점 형성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막 이런 상태에 돼 있는 것 아니죠.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는 전략, 이 부분이 결국 이게 메인 전략이죠. 이게 메인 전략이고, 나머지는 여기서 수익 내면 나중에 바이오로 더 물량을 늘리는 전략으로 피는 그런 어떤 용도로 이제 쓰는 그런 어떤 전략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펴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은 최적의 어떤 장세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현상을 보고도, 같은 상황이고, 같은 현상을 보고도 반응은, 그리고 대응은, 대응과 반응은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시각과 경험과 이런 걸로써 갈리게 되죠. 우리는 모두 같은 상황과 같은, 뭐랄까요, 지금 시장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성과가 다른 거는 다른 대응과 다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다 다른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을 것인가. 저는 항상 수동적인 어떤 자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좀 강조를 많이 드렸고,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능동적인 거는 뭐냐? 시장에 좀 순응을 해야 된다. 시장의 어떤 흐름에 좀 편승하면서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그런 얘기를 좀 잘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조금 능동적으로 포트를 조금 분산하고 재편하셨던 분들은 오늘 같은 장세 속에서도 계좌가 박살나지는 않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올랐으니까 차라리.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도 이제 오늘 강하게 오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요 이슈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게요. 오늘 삼성그룹주가 좀 많이 밀렸던 게, 연휴 기간에 삼성가에서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2조 원대 주식을 처분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희 이제 삼성전자 회장에게 받은 이제 유산을, 주식들을 이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삼성전자 내지는 이제 계열사 주식을 이제 매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탁계약,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결국 이게 나올 수 있는 물량이다. 결국 이제 블록들 같은 형식으로 하겠죠. 이걸 시장에다가 막 내다 팔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식들이 이제 관련주들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이런 물량 나올 거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삼성 SDS, 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일단은 매각 이슈가 좀 발생하면서 결국은 상속세 마련이 오늘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속 가능한 어떤 이슈는 아닐까요? 지나갈 이슈라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중화권 증시가 좀 안 좋았던 게 요 이슈였던 것 같아요. 헝다그룹 달러 채권 이자 또 미납을 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해서, 이게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좀 놔두는 거 보면 좀 망해도 된다는 어떤 스탠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요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중화권 증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요 정도로 봐야 되고, 이게 뭐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글로벌 증시의 어떤 큰 어떤 악재로서 뭐 제2의 리만이다 이런 것들은 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요런 것도 오늘 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리오픈 관련주들이 또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일상 회복 지원, 시온이가 이제 내일 출범하는데요. 국민 함께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정부의 의지를 지금 강력하게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픈 관련주들이 오늘 좀 탄력을 좀 받았고 이제 좋은 수급을 보였던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코로나와 이제 같이 공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에 진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개인 방역을 이제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 키트를 집에 구비해 놓으면서 뭔가 좀 그러면 검사해서 이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뭐 거리두기도 좀 완화시킬 거고, 리오픈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더 크게 달아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큰 이슈는 결국 이제 10월 이제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여부였는데, 오늘 인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인상해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1월 달로 이제 공을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발언들, 금통위 이제 결과에 대한 어떤 발언들 보면, 이달에는 동결을 하지만 다음 달에는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 여러 상황을 보고 금통위가 보고 있는 상황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추가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오늘 회의에서 다수 위원의 견해였다. 기자회견에서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명확하게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큰 어떤 변화가 없는 경제 상황이라면 사실상 이제 11월 달에는 인상하겠다는 이제 취지죠.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11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제 채권금리는 이런 것들을 선반영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크진 않을 거다. 이미 이렇게 올라왔죠. 이게 막 땅굴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시장에서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막 인상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미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선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인상해도 시장에 대한 큰 영향은 뭐 없을 거다. 그렇게 좀 의견을 제가 좀 드렸었죠. 이제 리포트 하나 좀 볼게요. 크래프톤인데요. 이제 신작에 대한 출시 일정이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10월 중순 출시 일정 공개될 것이다. 일단 3분기 실적은 뭐 예상치에 좀 부합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닐 거고요. 대략 예상치 부합 못해가지고 주가 빠지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뉴스테이트라는 이 배틀그라운드 IP를 가지고서 이제 그 자체 이제 글로벌 배급까지 하는 그런 어떤 신작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매출과 이익단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되고요. 글로벌 사전 예약자 수가 4천만 명 돌파했고, 뭐 테스트도 이제 잘 진행되고 또 반응도 좋은 걸로 좀 여겨지고 있고요. 또 이제 인도 쪽에서의 어떤 사전 예약이 시작됐는데 출시 시점에서 8천만 명 수준의 트래픽 유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야, 참 인도 사람들 이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뉴스테이트 매출액은 2.2조, 일평균 61억 원 수준으로 추정을 한다.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을 하고 기대하는 이 시점에 일단은 주식 주가가 올라가는 특성을 보인다는 거, 그리고 출시하고 나서 일단은 조금 주춤, 이게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또 다른 어떤 상승, 어떤 파동들이 그려질 수 있겠지만, 일단 출시 약간 직전과 출시 시점에서는 조금 주춤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어떤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 중국에 대한 좀 매출 의존도가 좀 큽니다. 근데 뉴스테이트를 출시하면서 어쨌든 차이나 어떤 의존도가 좀 많이 낮아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큰 밸류업의 어떤 영향을 좀 보일 수도 있겠죠. 요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바이의 적정 주가를 72만 원으로 유지를 하고,
내년도 퍼는 한 14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내후년도 12배 정도. 그래서 뉴스테이트가 그래도 좋은 어떤 전망을 좀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단기간으로 가장 강력한 게임주 중에 하나가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측면을 본다면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할 수 있는 명분은 뚜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는데요. 어제 보여드린 어떤 사진 이미지인데 역시나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결국은 이 거친 파도의 파고를 넘나들면서 이겨낸 그런 뱃사공, 그리고 투자자들이 결국은 실력자로 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자로 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했지만요. 한편으로는 시장이 빠져야 또 큰 부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것도 동시에 같이 동전의 양면이죠. 동전의 양면과 또 같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인생 어떤 삶도 결국 이제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도 뭐 약간 안 좋은 일도 뭐 좋게 넘어갈 수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부정적인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걸 해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능동적이고 기회로서 역이용하는 어떤 시각,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여튼 뭐 3일 연휴 보내고 이렇게 또 시장을 맞이하면 또 피로하신 분들, 오늘 직장에서 또 피곤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푹 저녁 시간 편하게 보내시고요. 네,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지금 구간은 기회의 어떤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